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공통수학 1 개정교육과정 비상교육 교과서고요. 저희 염대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7번째 시간이고요. 4단원 행렬에 대한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한번 풀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요. 행렬의 경우에는 사실 내용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뜻하고요. 연산, 덧셈, 뺄셈, 실수, 곱셈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굳이 좀 어렵게 내자면 곱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의 곱셈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조금 어렵게 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곱셈까지 연산하실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128쪽에 있는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2 곱하기 3행렬의 행렬 A의 i, j 성분 aij가요. 식이 지금 주어져 있고요. 행렬 A 모든 성분의 합이 45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P 값을 한번 구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결국에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행렬 A를 부터 구해 봐야겠습니다. 그쵸? 자, 가볼게요. 자, 지금 일단은 행렬 A는요, 지금 몇 곱하기면 2 곱하기 3, 지금 무슨 말이다? 행위 개수는 2개가 되는 것이고요. 열의 개수가 3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행렬 A는 A11, A12, A13, A21, A22, A23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요 주어진 요 식이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P,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P, 1행 3녀는 1 더하기 3 더하기 P, 2행 1녀는 2 더하기 1 더하기 P, 2행 2녀는 2 더하기 2 더하기 P, 그 다음에 2행 3녀는 2 더하기 3 더하기 P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리해보시면 1행 1녀는 2 더하기 P, 1행 2녀는 3 더하기 P, 1행 3녀는 4 더하기 P, 난 2행 1녀는 3 더하기 P, 2행 2녀는 4 더하기 P, 2행 3녀는 5 더하기 P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금 문제 묻고 싶은 건 뭐예요? 모든 성분의 합이죠.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모든 성분을 다 더하는 거니까, 자, 지금 P는 몇 개? 6개. 그래서 6P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 더해보시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얼마? 9 되는 것이고요. 3 더하기 4 더하기 5는 12. 따라서는 결국 6p 더하기 2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얼마? 45. 따라서 결국 6p가 얼마 된다? 45 빼기 21은 24. 그래서 결국에는 p는 4예요. 라고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행렬 뜻 정확히 기억하셔가지고요. 성분에 대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행렬이 있습니다. 지금 서로 같은 행렬일 때요. 실수 AB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행렬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얘는 어떤 의미였죠? 그쵸? 조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일단 우리가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행, 열의 개수가 동일하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그쵸? 대응하는 성분끼리 모두 같은 거였습니다. 대응하는 성분이 동일하다.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것이었죠. 그쵸?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1행 2열 볼게요. 1행 2열. 결국 뭐다? A 더하기 2B는 얼마? 6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행 1열 보시면 2A는 얼마? 4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2A가 4이기 때문에 A는 얼마? 그쵸?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한다?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하시는 거죠. 결국 대입해 보시게 되면 2 더하기 2B는 6이 되어가지고 B는 얼마? 그렇죠. 이 B가 4인 걸 알 수 있어가지고요. 결국 B도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딱 정답은 뭐다? A도 2고 B도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3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두 행렬이 있고요. 지금 주어진 식 2 곱하기 A-B100의 3의 1 계산해보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은 이 주어진 식에 여러분들이 A, B를 대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러면 A 빼기 B 계산하고 2배하고 3회까지 계산해야 되는 계산 몇 번 해야 되는 결국 세 번 정도 해야 되는 번거입니다. 좀 번거롭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 주어진 식을 먼저
그쵸. 정리하시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분배 법칙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결국 2a-2b 빼기 3a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결국 얘는 뭐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요 시기에다가 a, b를 대입하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결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의 경우에는 결국 정리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에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4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8, 2, 3, 마이너스 1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배 적용해 주게 되면요.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4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6, 4, 6, 마이너스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정리해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6, 그 다음에 2 빼기 4, 마이너스 1 빼기 6, 4 더하기 2여가지고요. 정리해 보시면 1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6 이렇게 우리 답을 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4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 1, 표 2는요. 반도체 회사 AB에서 1월과 2월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두 회사 AB에서 2개월 동안 수출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표의 경우에는요, 두 회사 AB에 대해서 반도체 두 개에 대한 1월달 수출액을 표시한 것이고요. 두 번째 표의 경우에는 지금 마찬가지로 두 회사 AB에 대해서 반도체 두 개에 대한 지금 2월달에 지금 수출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건 뭐죠? 그쵸? 2개월 동안, 1월과 2월 전체에 대해서 두 회사 AB의 반도체 두 개에 대한 수출액이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쵸, 두 행렬을 더하시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 표 1에 있는 부분을 한번 행렬 P라고 두게 되면요. 그리고 이 P를 제가 한번 30, 19, 34, 25도 두고요. 그 다음에 행렬 여기 Q를 한번 31, 20, 33, 21로 두게 되면 어떻게 갈 수 있다? 그쵸, 우리는 행렬 P 플러스 Q를 구하는 거에는 2개월 동안이 궁금한 거니까 결국 대응한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30 더하기 31은 61, 19 더하기 20은 39, 30 더하기 33은 그쵸 67 되는 것이고요. 20 더하기 21은 4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행렬에 대해서 덧셈 하셔가지고요.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행렬 A, B가 있는데요. 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M&E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변 가볼게요. 우변. 자, 우변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자, 지금 우변은 뭐냐면 MA 더하기 NB인데요. 그럼 대입해 보셔야겠죠. 그쵸? 결국 M 곱하기 1, 4, 마이너스 2, 5가 되는 것이고요. 더하기 N 곱하기 2, 1, 마이너스 1,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일단 실수비 한번 해보시면 M, 4M, 마이너스 2M, 5M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N, N, 마이너스 N, 3N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더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M 더하기 2N, 4M 더하기 N, 마이너스 2M 빼기 N, 다음에 5M 더하기 3N인 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대응한 성분끼리 같은 거니까요. 저는 그냥 한번 이렇게 두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볼게요. 즉, m 더하기 1이 마이너스 4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m 더하기 n이 지금 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쵸? 자, 결국 식 써보게 되면, 즉, m 더하기 2n은 지금 마이너스 4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m 더하기 n은 지금 5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n 한번 소거해 보려고요. 밑에 두 번째 식이 한번 2를 곱하겠습니다. 저희 곱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8m 더하기 2n이 10인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자, 결국 빼주시게 되면 여기서 빼줄게요. 빼주시게 되면 결국 7m은 얼마? 14가 되어서 결국 m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첫 번째 식 대입해주게 되면 결국 2 더하기 2n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2n은 마이너스 6, 그래서 n은 마이너스 3. 정답은 그래서 m은 2가 되는 것이고요. n은 마이너스 3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6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행렬 A, B, C가 있고요. 지금 다음 주 행렬의 곱셈이 불가한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행렬의 곱셈의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행렬의 곱셈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요. 두 행렬을 곱할 경우에는 앞에 있는 행렬에 행하고요. 뒤에 있는 행렬에 열을 곱해주는 거였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렬 A가요. m 곱하기 n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행렬 B가 예를 들어 뭐 여기서는 제가 뭐 k 곱하기 l이라고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행렬 A, B를 계산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앞에 있는 행렬의 열의 개수하고요. 그 뒤에 있는 행렬의 행의 개수가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즉, 결국 요 조건 뭐가 필요하다? n하고 k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같을 경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건 결과적으로는 앞에 있는 행의 행, 그 뒤에 있는 행렬의 열 개수가 결과적 곱한 행렬의 행의 개수하고 열의 개수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행렬의 곱셈 가능하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앞에 있는 행렬이 열의 개수하고요. 뒤에 있는 행렬이 뭐가 같아야 된다?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같을 경우에 대해서는 결과적 곱했을 때 어떻게 된다? 앞에 행렬의 행의 개수, 뒤에 있는 행렬이 열의 개수를 곱한 그것이 뭐가 된다? 그 행렬의 크기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행렬 AB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A는 몇 곱하기 몇이죠? 그쵸? A는 2 곱하기 1 행렬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B는 뭐다? 지금 1 곱하기 2 행렬. 지금 보니까 1과 1이 지금 같죠? 얘는 곱셈이 가능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A, B는 뭐가 된다? 그쵸? 2 곱하기 2 행렬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한번 연산해볼까요? 해보시면 여기 1, 6, 지금 4, 마이너스 2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긋는다? 앞에는 행, 뒤에는 열 해가지고요. 정리해보시면 얘는 1 곱하기 4는 4,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6 곱하기 4는 24, 6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행렬 A는 몇 곱하기면 아까 정리했지만 그쵸 2 곱하기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행렬 C는 지금 2 곱하기 2입니다. 지금 보니까 1하고 2가 지금 어떻다? 값이 지금 다르죠. 따라서 행렬 AC는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되는 것이고요.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행렬 BC입니다. 지금 B는 몇 곱하기면 그쵸 1 곱하기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행렬 C의 경우에는 2 곱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니까 2하고 2가 지금 같은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몇 곱하기 몇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그쵸 BC 같은 경우에는 1 곱하기 2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B의 경우에는 4하고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앞에 있는 거는 행 그어주시고요. 뒤에는 열 한번 그어주게 되면요. 자, 결국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0은 0,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2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4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곱하기 9는 마이너스 18, 따라서 마이너스 26 이렇게 1 곱하기 2 행렬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번도 가능한 것이고요.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A인데요. 자, 지금 C는 몇 곱하기 몇이죠? 2 곱하기 2. A는 2 곱하기 1이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2하고 2가 같아가지고 얘는 결국 곱셈이 가능한 것입니다. 4번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한번 연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C는 지금 정리해보시면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A의 경우에는 1하고 6이죠. 그래서 앞에는 행을 그어주시고요. 뒤에 열을 한번 그어주게 되면 0 곱하기는 0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6은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9 곱하기 6은 54, 따라서 얘는 53 이렇게 행렬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 B인데요. 자, C는 지금 2 곱하기 2 행렬 되는 것이고요. B의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1 곱하기 2 행렬이죠. 지금 보니까 2하고 1 값이 어떻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어떻다? 얘도 안 돼가지고 정답 몇 번 된다? 2번과 5번이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등식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XYZ의 값을 구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곱해서 뭐가 돼야 된다? 지금 영행렬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 한번 곱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가도 그어주시고요. 세도 열 그어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어주게 되면 좌변의 경우에는 결국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1행 1열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x는 2x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곱하기 z는 xz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y 곱하기 1은 y,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y 곱하기 1은 y, 마이너스 3 곱하기 z는 마이너스 3z 되겠습니다. 얘가 결국 영행렬 되는 거니까 0, 0, 0, 0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얘가 지금 우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되셨죠? 네.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1행 1열 보시면 얘가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2x-2가 0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1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볼게요. 2행 1열 보시면 y 빼기 6이 얼마? 0. 결국에는 y 빼기 6이 0이 되는 거니까 y는 얼마? 6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맞은 2행 2열 보시면요. 2행 2열의 경우에는 y 빼기 3z가 지금 0입니다. 그쵸? 자, 결국 지금 y가 얼마였죠? 6. 결국에는 6 빼기 3z가 얼마? 0 되는 거니까 z 얼마 나온다? 2.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x는 1, y는 6, z는 2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행렬 A, B에 대해서요. 지금 A, B-B의 모든 성분의 합이 2일 때요. 실수 K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문제는요.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A 플러스 B의 모든 성분의 합이다. 그럼 A 플러스 B 구할 필요 있다 없다? 그죠? 없고 어떻게 주는 거였어요? 그쵸? A에 대해서 모든 성분 합을 다 구하시고 나서 B의 모든 성분 합을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 요것의 경우 어떻게 줘야 돼요? 그쵸? 우리가 A, B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곱하는 거니까요.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지금 A, B의 경우에는 정리해 보시게 되면 1, 0, 2, 마이너스 1에다가 2, 1, K, 3 되는 거니까요. 1 곱하기 2는 2, 0 곱하기 0 되는 것이고요. 1 곱하기 2는 1 되는 것이고 2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1 곱하기 K는 마이너스 K, 2 곱하기 1은 2,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따라서 얘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BA 보시게 되면요. BA의 경우에는 2, 1, K, 3. 그 다음에 1, 0, 2, 마이너스 1 돼가지고요. 결국에는 2 더하기 2는 4,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k 곱하기 1은 k 되는 것이고 3 곱하기 2는 6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 보니까 우리가 A, B하고 BA를 구했고요. 그걸 뭘 구한다? 모든 성분의 합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A,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고 나서 BA도 구한 다음에 두 개를 빼주는 거였습니다. 그쵸? 따라서 결국에는 자, A, B의 지금 뭐다? 모든 성분의 합은 뭐죠? 모든 성분의 합은 구해 보셔야죠. 해보시게 되면 2 더하기 1 더하기 4 마이너스 K 더하기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없어져 가지고요. 결국 얘는 얼마? 6 마이너스 K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 원리도 BA 구해볼게요. 자, BA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다? 모든 성분의 합은 식 정리해 보시게 되면 4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K 더하기 6 더하기 마이너스 3 돼가지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K 더하기 6인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결보다 6 마이너스 K에서 K 더하기 6을 뺀 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된다. 라는 거. 정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K는 2. 따라서 K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고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8번 풀어봤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129쪽에 있는 9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9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등식 완전식끼도록 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세제곱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는 뭐였죠? 그죠, 단연결이었고요.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x 더하기 y에 0에 0, x, y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단연결은 1, 0, 0, 1이었으니까 결국 6, 2는 6, 0, 0, 6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냐면요. x 더하기 y는 6이 되는 것이고 xy도 얼마 된다? 6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x 더하기 y가 6, xy가 6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세제곱의 합. 뭘 떠올려야 된다? 곱셈 공식, 그쵸? 자, 결국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은 뭐였죠? 그쵸?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곱하기 x 더하기 y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대입해보게 되면 여기 6이기 때문에 6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6 곱하기 6이어가지고요. 계산해주게 되면 216 빼기 계산해보시면 108. 정답은 그래서 108이라고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4단원이나 하더라도 1단원에 2단원 앞에 있는 내용을 계속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0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네, 조금 이제 복잡해 보이는데요.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 1은요, 지유와 서화의 1학년 1학기 두 과목 하나에 대한 등급이고요. 표 2는 그 두 과목 학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학점이라는 두 과목 등급 평균은 다음과 같이 지금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네 행렬이 A, B, C, D가 있는데요. 서화의 두 과목의 등급 평균을 의미하는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한번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자, 지금 내 행렬에서 A, B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요 A, B의 경우에는 요 지금 지유하고 서하의 과목 등급입니다. 과목 등급을 나타낸 것이고요. 지금 아까 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유가 여기 2등급, 3등급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하가 지금 1등급, 4등급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건 뒤집은 거죠. 이렇게 1열이 지금 지유의 등급, 1, 4, 2열이 지금 서하의 등급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 행렬 CD는 뭐냐면요. 요거는 지금 그 과목의 학점입니다. 학점. 그래가지고 4는 지금 가의 학점 되는 것이고요. 3은 지금 과목 나에 대한 학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서할 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겁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줘져 있는데요. 지금 표 1과 표 2가 있고요. 자, 결국 지금 과목별 등급과 과목별 학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서화에 대한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가 방금 본 식에서 등급 평균은 뭐였냐면요. 등급 평균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결국 분모는 뭐였냐면요. 학점을 다 더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학점에 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분자는 뭐였죠? 그쵸? 그 과목의 등급하고 학점을 곱한 것을 다 더한 거였습니다. 즉 등급 곱하기 학점의 합이 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이거였거든요. 일단 지금 보시면요. 지유건 서학원 간에 뭐는 똑같아요? 학점의 합 얼마? 7이죠. 그쵸? 그래서 분모는 무조건 얼마 되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분모는 무조건 7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쵸? 이제 뭐가 문제예요? 분자입니다. 분자를 볼게요. 자, 지금 분자의 경우에는 등급과 학점을 합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그쵸? 결국 지금 서화 같은 경우에는 가가 얼마? 그쵸? 1등급인데 가는 합이 몇 점? 4학점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 몇 등급? 4등급인데 학점은 3학점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이걸 곱하는 것이죠. 즉 결국에는 1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어떻게 한다? 나누기 7을 한 것이 그게 뭐가 된다? 서하의 등급 평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2, 3, 4, 1이 뭐였죠? 얘가 지금 행렬 A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 여기서 4, 3이 뭐였죠? 그쵸? C였죠. 그럼 여기 한번 곱해 볼게요. AC를 곱해 보시면 2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4 곱하기 4에다가 4 곱하기 여기 1, 4가 되겠죠? 네, 여기 1, 4 되는 것이고요.
1 곱하기 4에다가 4 곱하기 3이 되겠죠? 1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3. 얘가 지금 행렬 AC예요. 지금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죠? 여기 보이실까요? 네.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된다? 지금 서하의 등급 평균에 대한 분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뭐만 해주면 돼요? 그쵸? 7분의 1만 해주면 되겠죠? 그쵸? 결론은 뭐다? 그쵸? 결국 행렬 AC를 곱해서 거기에 7분의 1 해준 거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몇 콤마면 그쵸? 이행 1열 성분이 뭐가 된다? 서하의 등급 평균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답은 몇 번? 선택지? 네, 2번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행렬의 곱셈 가지고 충분히 문제 어렵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두 행렬 AB에 대하여 다 만족시키도록 하는 행렬 XY를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립방 정식이죠. 그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XY를 어떻게 표시한다? 우리는 AB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가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우리는 소거법 이용하려면요. 그쵸? 우리는 일단은 1번식에서 어떻게 하자? 그쵸. 2번식에 2배 곱한 거를 빼주시는 거예요. 즉, 보시면요. 여기 식의 2번식을 2배 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2y는 뭐가 되는 거예요? 2a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빼주게 되면 뭐가 나온다? 그쵸. 5x는 b-2a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일단 이 상태로 둘게요. x를 굳이 이거 5분의 곱하시면 또 분수 나오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가지고요. 이 상태로 일단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2번식을 보시게 되면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a 더하기 2x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이 상태로 두고 나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일단 5x 계산해 볼게요. 자, 5x는 지금 뭐냐면요. b-2a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b의 경우에는 지금 7, 9, 4, 3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7, 9, 4, 3에다가 다음에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7 빼기 2는 5, 9 빼기 4도 5, 4 더하기 6은 10, 3 더하기 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행렬에 5분의 1 곱해주는 거니까 다 5의 배수죠. 그쵸? 약분돼가지고 1, 1, 2, 1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x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되셨죠? 그럼 이제 뭘 구한다? 그쵸, y 구하셔야죠. 자, y는 뭐였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식에서 a 더하기 2x였죠. 그쵸? 대입하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 y는 a 더하기 2x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a는 뭐였냐면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2 곱하기 1, 1, 2,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1,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더하기 2, 2, 4,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어가지고요. 결국 y는 3, 4, 1, 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1, 1, 2, 1, y는 3, 4, 1, 1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두 행렬 AB가 있는데요. 등식 A제곱은 PB 더하기 Q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실수 PQ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쵸, 행렬 거듭제곱 이용해가지고 A의 제곱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A의 제곱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에다가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맨 앞에 행렬은 가로 행 그어주시는 거고 뒤에는 세로 열 그어주는 거였습니다. 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는 1, 2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2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더하기 9 돼가지고요. 계산해보시면은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1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PB 더하기 QE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결국 PB 더하기 QE는 지금 뭐냐면 결국 B의 P배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Q2의 경우에는 2가 단행열이어가지고요. 1, 0, 0, 1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P 더하기 Q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마이너스 4P 그 다음에 P 더하기 Q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두 개의 행렬이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P 더하기 Q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5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4P가 마이너스 8 돼가지고 이게 얼마 나온다? 그쵸? P가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앞에 식을 대입해 주게 되면 결국 Q는 얼마 나온다? Q는 5 빼기 P가 되어서 5 빼기 2는 3. 정답은 그래서 P는 2, Q는 3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13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정사각형렬 A의 I, J 성분 AIJ가 지금 AIJ는 I 빼기 J일 때요. A의 2030제곱까지 다 합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 앞에서 풀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풀어주는 거였죠? 그쵸. 이런 문제는 일단 행렬 하나 구한 다음에 규칙성, 즉 계속 한번 거듭지고 표현해보다 보면 규칙성이 보입니다. 규칙성. 그쵸. 그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행렬 A부터 구해 보셔야죠. 자, 이제 행렬 A를 보시면요. 행렬 A의 경우에는 1행일열 A11, 다음 1행이열 A12, 2행이열 A21, 2행이열 A22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1 빼기 1, 1 빼기 2, 2 빼기 1, 2 빼기 2인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계산해주게 되면 0, 마이너스 1, 1, 0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한다 이제? 거듭 제곱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의 제곱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A의 제곱의 경우에는 얘는 0, 마이너스 1, 1, 0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가도행 세도 열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는 0, 여기 마이너스 1 돼가지고 얘는 뭐죠? 그쵸. 단위행렬에 마이너스 1배 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근데 사실 이것만 보면 이미 다 나왔어요. 왜 그런지요? 볼게요 한번. 자, 지금 보시면 A의 세제곱은 뭐죠? 그쵸, 얘는 a제곱에다가 a를 곱한 거거든요. 근데 a제곱이 뭐였다? 마이너스 2였고 a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a가 뭐죠? 그냥 a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a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a의 4제곱은 뭐였다? 얘는 a제곱의 제곱이어가지고 단위행렬의 제곱, 얘도 그 단위행렬인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된다? 그쵸, 4의 배수 기준 해가지고 계속 행렬이 반복되는 것이죠. 즉 결국 이거죠. 결국에는 a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4를 주기로 해가지고. 이해 가시죠? 결국에 다시 또 한번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2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다 없어지죠. 합해서 뭐가 나와요? 얘는 영행렬 나옵니다. 얘도 영행렬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자, 우리가 2030 전에요 4의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4의 배수 특징은 맨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예요. 그러면 4, 7에 28. 그래서 결국 뭐 할 수 있냐면 그 전에 뭐다? 2028이 뭐가 되는 거예요? 4의 배수예요. 즉 결국에는 A의 2025제곱이 뭐다? A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A의 2026제곱은 아까 봤듯이 그쵸, 얘는 A 제곱이어가지고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A의 2027제곱은 마이너스 A, A의 2028제곱은 이가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쭉 더해 나가면 뭐가 된다? 얘는 그쵸, 결국 a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는 것이고 a 2029제곱은 다시 a 2030제곱은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만큼 더 영역렬 돼가지고 결국에는 뭐가 된다? 다 없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 a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뭘 구하래요? 지금 모든 성분의 합. 어떻게 구한다? 그쵸. A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하고 단위의 성분의 합 구한 다음에 빼는 거였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것보다 지금 자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지금 A가요 0, -1, 0이었거든요. 다 더하시면 0 되는 것이고요. 단위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그쵸 1 더하기 2는 2가 됩니다. 그쵸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 우리가 가격보다 A-2의 모든 성분의 합이 얼마 나온다? 0에서 2를 빼주는 거였죠. 그래서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규칙성 잘 파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4x-3의 두 실근을요 알파 베타라고 할 때요 행렬 x에 대해서 x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한번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 쪽 구해야 될까요? 아니죠. 자, 보통 우리가 항상 문제 형태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런 문제에서 방정식을 좀 물을 때, 특히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뭔가 실근을 좀 물을 때는요, 거의 한 90% 정도는요, 보통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해서 두 실근이요 한번 실근을 알파 베타 두게 되면 뭐였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실근의 곱은 a분의 c. 요것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였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건지 볼게요 한번. 지금 우리가 뭘 궁금해하는 거예요? 지금 x 제곱이요. 계산 한번 해보셔야죠. 가볼게요. 결국 x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베타를 두 번 곱하는 거죠. 결국에는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베타. 그럼 해보겠습니다. 얘는 뭐죠? 알파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는 베타 제곱 더하기 1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 지금 구할 건 뭐예요? 모든 성분의 합이에요. 모든 성분의 합.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1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 지금 보니까 잘 보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보이시나요? 일단 정리해 볼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몇 개씩? 두 개씩. 따라서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죠? 그쵸,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더하기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보이시나요? 두 실근의 합과 곱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쵸? 네, 좋습니다. 따라서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뭔가요? 그쵸,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여가지고 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알파 베타는 뭐다? 그쵸, 얘는 1분의 마이너스 3이어가지고 마이너스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입하겠습니다. 자, 결국 알파 더하기 베타 뭐였다? 4. 그래서 얘는 4의 제곱에다가요. 써보시게 되면 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 더하기 2가 돼가지고 여기 중괄원에 계산해 보시면 16 더하기 6은 22.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더하기 2여가 얼마 나온다? 정답은 16. 이렇게 답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러면 15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행렬 A, B에 대해서요 등식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문제예요? 행렬의 거듭제곱 문제죠. 그쵸? 한번 다 해보셔야죠. 가보겠습니다. 일단 행렬 한번 A부터 볼게요. 자, A를 한번 보시면요. A의 제곱 계산, A의 제곱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A의 제곱은 4, 마이너스 1, 13, 마이너스 3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16 빼기 13은 3 되는 것이고요. 네,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52 빼기 39는 13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3 더하기 9는 마이너스 4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 A의 세제곱을 계산해 볼게요. A 세제곱은 뭐죠? A의 제곱에다가 A를 곱해주는 것이죠. 그쵸? 자, 결국에는 A의 제곱은 3 마이너스 1, 13 마이너스 4 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A는 4 마이너스 1, 13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12 빼기 13은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3은 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52 빼기 52도 0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3 더하기 12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단위연결에 마이너스 1배한 거 알 수 있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쭉 써보겠습니다. 지금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러면 A 4제곱보다 일단 쭉 정리해 보시면 결국 A의 세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2 되는 것이고 A의 4제곱은 다시 한 마이너스 A 되는 것이고 A의 5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 제곱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A 6제곱은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쭉 가게 반복돼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면 이제 B 볼게요. B. 자, B의 제곱 볼게요. B의 제곱은 지금 보시면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요. 그럼 곱해보시게 되면 1 빼기 2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보시면 1하고 마이너스 1의 경우에는 0 네,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이너스 1 봐도 마이너스 단위연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되었을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결국 이제 그럼 반복해보게 되면 결국 B의 해제곱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B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B의 4제곱은 마이너스 B의 제곱이니까 2 그쵸? 그 다음 B 5제곱은 그쵸, 요거 해보시게 되면 B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B 6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2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B 6제곱은 다시 보시면 지금 B 제곱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오는 걸 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A의 n제곱이 있고요. B의 n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금 A의 n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B의 n제곱이 있습니다. n이 지금 1, 2, 3 쭉 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다시 1일 때는 뭐 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A, B 자체가 그냥 A, B가 되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자, n이 2일 경우에는요. 그냥 A 제곱이 되는 것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3 볼게요. 3의 경우는 뭐였죠? A 세제곱은 마이너스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B 세제곱은 마이너스 B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자, 이제 B가 4일 때 볼게요. 자, B가 4일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쵸. A의 4제곱은 마이너스 A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4제곱은 뭐다? 그쵸. 2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N이 5일 경우 볼게요. 자, 5일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A 5제곱은 마이너스 A의 제곱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B 5제곱은 B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마저 6 가볼게요. 6을 가보시면 A 6제곱은 단위행렬, B 6제곱은 마이너스 단위행렬. 보니까 합해서 얼마? 0행렬 나오죠. 따라서 자전자전자에서 n값이 얼마? 정답은 6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6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정사각형렬 A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식 두 가지가 있을 때요. A, PQ 곱한 것을 한번 계산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문제는요, 제가 풀이를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풀이 정말 정석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 겁니다. 가볼게요. 일단 지금 문제 보시면 지금 행렬 A가 주어진 것이 있나요? 없어요. 미지수 만드셔야죠. 가볼게요. 자, 결국 행렬 A들 하면 저는요. A, B, C, D가 두겠습니다. 왜냐 문제 뭐가 되어있죠? 2차 정사각형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쵸?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A의 P0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A, B, C, D에 지금 P0을 곱해주는 거니까 그게 뭐 나오죠? A, P에 CP 나옵니다. 얘가 지금 얼마? 2하고 마이너스 3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 다음에 A의 P의 EQ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게 되면 얘는 A, B, C, D의 P의 EQ 되는 거니까 결국 얘는 AP 더하기 EBQ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P 더하기 EDQ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얘가 얼마 지금 4하고 5인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이거 두 가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위로 올라가시면요. 결국 지금 AP가 얼마? 2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P가 얼마? 마이너스 3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P 더하기 EBQ는 얼마? 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CP 더하기 EDQ는 얼마? 얘가 지금 5인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지금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지금 A가 아까 AP가 얼마였죠? 얘가 2였어요. 그러면 BQ가 얼마가 될까요? 그쵸. 1대야만 2 더하기 4대가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 원리도 이것도 보겠습니다. 지금 CP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CP 더하기 EDQ가 5거든요. 그럼 지금 요만큼, 즉 CP가 얼마?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EDQ가 얼마가 돼야 8 되는 것이고, DQ가 얼마? 4인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거 왜 구한 것이냐? 자, 지금 가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구할 건 뭐예요? A의 PQ거든요. 그쵸? A의 PQ. 그럼 대입해 볼게요. 결국 얘는 지금 뭐냐면 A, B, C, D의 PQ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AP 더하기 BQ에다가 CP 더하기 DQ 되겠네요. AP가 얼마? 2, BQ가 1, CP가 마이너스 3, DQ가 4. 그래서 얼마 나온다? 3하고 1.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첫 번째 풀이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근데 얘는요 좀 단점이 있는 게 지금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가 6개입니다. A, B, C, D, P, Q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작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고요. 좀 더 간단합니다.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A의 PQ고요. 지금 보시면 P0, PEQ거든요. 두 개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결국 지금 A의 P0하고요. A의 PEQ를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뭐냐면 A의 P0 더하기 PEQ거든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얘는 뭐예요? A의 EP, EQ예요. 되셨죠? 잘 보시면 지금 A의 EP, EQ인데 지금 잘 보시면 얘가 뭐였죠? 2하고 마이너스 3. A의 P, EQ는 4, 5죠. 더할게요. 결국 2, 마이너스 3, 4, 5를 더하는 거예요. 얘 뭐예요? 6하고 2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A의 EP, EQ고 얘가 6하고 2예요. 양변에 얼마 곱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는 거죠. 그럼 보시면 지금 결국 2분의 1의 A의 EP, EQ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의 6, 2가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여기 계산하실 때요.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EP, EQ 곱해 상관없죠. 여기 곱해도. 결국에는 대응하는 성분을 곱해주게 되면 A의 PQ는 뭐다? 2분의 6은 3, 2분의 2는 1.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보다 좀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깔끔한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계속 드렸지만요. 행렬의 경우에는 내용 자체는 많지 않아요. 근데 실제 문제만 경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듭제곱, 곱셈, 덧셈, 뺄셈, 좀 많은 연산이 나오기 때문에, 은근 좀 시간 압박이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면서 여러분들 특히 시간 재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렬에 대해서 수학 익힌책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교과서 뒤에 있는 익힌책 문제 풀어보면서 행렬 다시 연습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